7월 4일 비라도 한바탕 쏟아졌으면 좋은 그런 그만큼 아주 후덥지근한 날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어야 하는데요. 비가 좀 계속 와야 되는데 비는 안 오고 날씨는 너무 후덥지근하고 습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맹봉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후덥지근해요. 전 아침 일찍부터 밖에 나와서 오늘은 여의도에서 재능교육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 해고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정리하고 노조 탄압 없는 세상을 위해 이젠 우리가 나선다. 그래서 이게 11시부터 기자회견을 1시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부터 9시부터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각 1인 시위를 쭉 했습니다. 저희 거기 참석 했고요. 저도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단체가 합석을 한 것 같아요. 골든브릿지 증권지부, 대우 자판지회, 베링거 인겔 하임 동물약품지부, 힘들구나. 쌍용 자동차지부, 유성기업지회, 재능교육지부, 전해투, 코롱정투위, 콜트콜대지회, 한국 3M지회, JW지회, K2코리아지회, KEC지회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참석했고요. 그 동안에는 예를 들면 민주노총 아니면 금속노조 큰 단위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아니면 연대를 했는데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같이 연대하고 같이 싸워 나가겠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국회나 아니면 각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중요한 곳에 가서 이렇게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선언문에 말씀한 것은 지금까지 비정규 노동자 900만 명이 지금 권리를 빼앗기고 있고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것들고 그리고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같이 다시 싸우겠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계속 연대를 같이 할 거고요. 매주 수요일 날은 제가 이 방송이나 또 앞에 다른 방송이 있어서 매주는 참석은 못하더라도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기 좀 이따가 이분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한 기회를 좀 마련하고요. 대우자동차 판매지회가 지금 1993년, 2009년 지금 180명을 포함해서 264명이 정리해고 됐는데 전혀 복직이라든지 아니면 교섭 자체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쓸쓸하고 가슴 아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1인 시위를 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희한한 광경을 좀 목격했어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 이상한 단체인데 여자분들이 두 가지 색, 하나는 하늘색, 하나는 분홍색 옷을 입고 무슨 뭘 낭독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알아보니까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분열, 투쟁이 아닌 신뢰와 우호로 한일 일체화를 추진합니다라고 이런 전단을 나눠주고 있고 나름 거기서 기자회견은 아니고 선언문 낭독 같은 걸 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인과 결혼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라고 합니다. 여자분들인데 이분들이 일본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 사죄한다. 사실 정신대 문제라는 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사죄하고 할 부분은 아니고 나라가 일본이란 나라가 사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일개 국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웃긴 거는
위험스러운 것은 한일 일체화를 추진하는 거예요. 한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내선 일체라고 해서 한국 사람을 다 일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내선 일체는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자기들은 모르고 했다고 했는데, 말의 뜻은 역사 문제를 극복하고 한일 일체화를 추진하는 유지 모임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또 전단지를 나눠주고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날렸는데, 나는 이 나라를 위한다는 이 보수 꼴통 수구들은 어디 갔는지, 어버버 연합들은 왜 가만히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무도 없었고요. 거기에는 몇몇 분 시민들이 항의를 하자 곧바로 또 우리의 충견들이 나타나서 그걸 그들을 대변할 수 있게끔 막아주고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통일교 재단 이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 건 좋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체화, 한일과 한국과 일본이 일체화가 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취지를 갖고 이 전단을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왔는데요, 전단지를. 아무튼 각하까지 각하마저도 그 아주 뼛속까지 친일이라 그런지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한국으로 시집온 여자들까지도 다시 뭉쳐서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가슴이 좀 아픕니다. 언제가 돼야지 이런 일이 없어질까요? 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아무튼 지금 여기에 사인했던 사람이 10,000명이 된다 그래요. 어떻게 10,000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면 수구꼴통들은 또 서명할 수도 있죠. 일본과 친해지면 자기들한테 좀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아무튼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들이 말하는 내선자만 뺐지 일체 한국과 일본이 일체가 되는 것들은 지금 터지고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군사 정보 문제 교환 문제들, 대통령은 몰랐다라는 것들 같이 접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같이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우리네 대장 어디에서 뭐해, 닭상 엉렁 꾸벅꾸벅 떨고 세상이 뒤집혔는데 누구네 책임이래요. 우리네 미래 어디에서 뭐해, 주는 밥 먹고 공부하러 가. 집안에서 내고 집 나오면 어른 얘라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삐딱하다 보면 사고 칠 수 있고 노력하다 보면 판검사도 되고, 그래도 지켜야 할 법은 많고 그런 개법은 누굴 왜 있고. 우리네 미래 미쳐가네, 사이버 세상에 미쳐가네. 이성 감성이 혼돈해서 그래서 결국에 미쳐가네. 우린 변화를
고구려 밴드의 엿먹어라 였습니다. 이게 노래방에는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아마 금지곡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나라 지금 이게 아마 노래방에 있었다면 데이트를 쳤을 텐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4시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강호달님이라고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던 그 이은미와 이혜영을 믹서시킨 그런 파워풀한 가수인데 제가 요청을 해서 오늘 좀 이따 오기로 했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4대 강이 굉장히 큰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저 남쪽 경남 쪽에 뭐 함안보부터 낙동강 이런 부분에 보면 엄청나게 녹주가 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뭐 거의 나오는 게 없고요. 참 우리가 남이가라고 외치는 경상도 사람들이 그물을 먹고 있을 텐데 거기에 아무 반응도 없다라는 건 참 어떨 때 보면 참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자기가 먹는 물이 그렇게 썩어가고 있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하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경상도 사람들 참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지금 뭐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지금 물이 흘러야 되는 물이 막혀 있기 때문에 썩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또 그럼 가뭄인데 이 물을 보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몇몇 사람이 이제 트윗이나 페이스북에 날리는 글인데 댓글로 반박글로 이렇게 굉장히 큰 가뭄이 오고 있었는데 그 사당에 있는 물은 끌어서 쓸 수가 없었어요. 끌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용지물이고 강바닥은 논바닥이나 밭은 다 쫙쫙 갈라졌고 작물들은 다 비틀어서 말라 비틀어서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강은 또 강대로 썩어가고 있고 그동안 파냈던 모래들은 다시 쌓였고요. 지금 제가 누누이 그 말씀드렸지만 이번 장마 때는 아주 큰 난리가 날 텐데 다행히 아직 장마가 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기예보나 아니면 이렇게 핸드폰에 날씨를 보면 매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루씩 밀리더라고요. 계속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고 제 핸드폰에 써 있는데 또 내일로 미뤄졌어요. 아무튼 비는 계속 좀 와야 되는 거고 또 올 수밖에 없는 장마철인데 요즘에 장마철이 그 좀 국지적인 호우에서 지역적으로 확 쏟아내는 비가 많이 와서 열대성 우기처럼 오는데 아무튼 이번에 장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를 준비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요즘에 지하철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백화점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 어떨 땐 너무 더워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명박 정권 전에는 그 전력이 그때도 다 같이 뭐 다 썼는데 어떻게 했길래 작년부터 이렇게 전력이 급 딸리는지 이것도 또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기 위한 어떤 빌미가 아닌가 아니면 코트리를 마련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동안 뭐 백화점이나 이런 큰 건물들에 진짜 문 다 열어놓고 아주 추워서 못 있을 정도로 빵빵하게 에어컨을 틀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력난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별게 다 있죠. 물난리부터 뭐 구제역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력난까지 온 거예요. 지금 고리 원전을 폐쇄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또 가동시키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고 지금 고리 원전 근방 5km 부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암이랑 여러 가지로 질병을 앓고 있고 죽어갔다는 것이 나중에 조사 결과로 발표됐는데 이런 걸 알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핵발전소를 세우는 걸 찬성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텐데요. 지금 그래서 제3, 4의 고리 원전을 세우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 삼척 쪽에서도
핵 발전소를 하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건데 이 정부는 어쨌든 기회만 되면 아니면 어떤 틈을 노려서 큰 사건들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MB가 해외로 나가면 큰일이 터지죠, 그죠? 이번에도 한일 군사 정보 교환 뭐 협약을 맺다가 대통령의 재가가 없어서 국무총리가 가 서명을 하고 이제 서명하는 것만 남았는데 결국 여론이 들고 일어나니까 몰랐던 사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몰랐던 사실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국가의 가장 큰 일을 국무총리가까지 재갈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해요. 거기에 또 박근혜 씨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일본과 그런 협약을 맺으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만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장악되다 보니까 여기에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노조도 언론 노조도 마찬가지고 뭐 화물 노조, 건설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있어서 같이 그런 부분에 연대의 힘을 보이고 있고 많은 부분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긴 한데 아직도 굉장히 크게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그 힘을 받아서 8월달에 민주노총이 전면적으로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좀 보태주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들이 붕괴돼서 결국은 이 땅에 발붙일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원전 사업이 꼼수인 것 같아요. 지금 강남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그 어린 아이들 무상 교육, 무상 보육 이렇게 했다가 지금 그 가장 나름 잘 기반이 튼튼하다는 서초구가 이번 8월달 되면 그 돈이 다 없어져서 시행할 수 없게 됐대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 4.11 총선에 보이기 위한 선전성 아니면 득표를 얻기 위한 작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뽀록 난 거죠. 그리고 예산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포퓰리즘이나 뭐 여러 가지로 얘기했다가 결국은 거덜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진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놨던 것을 자기들이 코가도 안 풀고 싹 받아먹었다가 결국은 취해서 지금 힘들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참 뭐 하나 제대로 한번 좋다,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희한해요. 우리가 한 5년 동안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그래도 한 번쯤 뭘 잘해야 되지 않나, 잘할 수 있지 않나라 생각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아닌 것만 나타나고 그리고 아닌 게 나타나면 외국으로 도망가요. 외국으로 도망가서 있다 보면 무슨 살인 사건이 터진다든지 큰 사건이 터져서 유언무가 돼버리고 지금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묻혔던 뭐 4대 천안함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이 다 묻혔어요. 지금 저축은행 사건을 국정조사 한다고 하는데 지금 누구 이상득 씨가 국회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언론에서는 다 한 50초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 식구들이 조사를 받았을 때는 뭐 몇십 분씩 나오고 뭐 대통령은 심지어 하루 종일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더 많은 비리가 있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초 정도밖에 방영하지 않는 이런 언론 통제. 하루빨리 김재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KBS 사장 다 좀 물러나고 해서 언론이 바로 서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노래 하나 듣죠.
네, 장미. 굉장히 오래간만에 듣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런 노래들을 많이 좀 들었었는데 요즘은 템포가 너무 빨라서 쫓아가기도 힘들고 또 뭐 그렇게 여유 있게 노래 들을 시간도 없고. 지금 강남 쪽이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집값이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집값이.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에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네. 지금 이자 내기도 바쁘고. 왜냐면 그때 샀던 거보다 몇 억씩 막 떨어져 버리니까 저는 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이제 거품에서 없어지고 우리가 서민들도 편안하게 자기 집을 구해서 그러니까 사는 집이지 사는 집은 아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살아야 될 집을 사는 집으로 투기로 재산 증식으로 했다가 지금 크게 된코를 맞고 있는데요.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 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더 많다고 합니다. 가계 빚이. 그래서 뭐 많게는 뭐 1,000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1,000조라는 돈 자체가 뭐 엄두가 안 나죠. 우리가 이제 언제부턴가 억 하다가 1,000억 그다음 조까지 갔어요. 그 조가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사실 우리가 평생 그거를 해도 어떻게 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 돈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4대강 24조 22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도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무튼 중산층과 서민들은 지금 어쨌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대출을 얻어서 집을 보통 예를 들면 1억이면 한 7천만 원이나 8천만 원이 있고 2, 3천 원을 빚을 얻어서 이제 집을 샀는데 그게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억 단위죠. 뭐 5억짜리를 한 2억 정도 빚을 내서 한다. 그럼 2억이면 한 달에 한 1억이 보통 150만 원 막 이렇게 했었으니까 약 300 정도의 이자를 내는 건데 지금 그거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그 가치가 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은행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거 그렇다고 경매를 붙이면 경매 가격이 대출 받은 것보다도 작게 책정이 되니까 이걸 그리고 이제 경매에 붙이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굉장히 크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은행들도 아무튼 뭐 참 어떻게 해서 돈 좀 모아서 집 하나 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많이 안타깝고 안 된 일이지만 사실 집을 갖고 장난쳤던 사람들은 크게 한번 다쳐야 되는데 결국은 또 은행에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아주 저리 이자를 빌려주니까 그 돈 갖고 또 장사를 하니까 결국은 다치는 거는 중산층과 서민뿐인데 이 중산층과 서민이 그런 걸 모르고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도 언젠가 저마치면 올라갈 수 있다. 우리 같이 가자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갈 거다. 이런 어떤 착각 속에 살아서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수국골통들의 그 소나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이 말로 뱉었던 것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지금 농심이나 삼성 제품을 불매하고 안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처분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격하나요? 아무튼 언행일치가 굉장히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노래 하나 듣죠? 저마다 다른 꿈을 꾸고 다른 행복을 찾고 같은 하늘 같은 세상 얘기 들어주겠지.
사람들 벌겋게 달아오르는 불꽃에 멈춰버린 세상 내 모든 걸 주고도 남아 바뀔 수만 있다면 나 아닌 누구의 삶이 유지될 수 있다면야 같은 공간 같은 눈빛 같은 웃음 소리 나누던 촉촉히 젖은 길 흘린 눈물만큼 비린 세상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아무 일 없단 듯이 습관처럼 회피하고 가난한 마음이 한 영혼에 멈춰버린 세상 이보게요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 지금도 내몰린 사람들 사람보단 더 소중한 게 세상 어디 있던가요 누군가는 더 가지려 하고 누군가는 가지지 못한 것조차 빼앗기는 세상 가로막힌 벽만큼 막힌 사람들 체념하듯 그렇게 내몰리는 게 당연하다는 건가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건가요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아무 일 없단 듯이 습관처럼 잊혀지고 가난한 마음이 허한 영혼에 멈춰버린 세상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아무 일 없단 듯이 습관처럼 잊혀지고 가난한 마음이 허한 영혼에 멈춰버린 세상 가난한 마음에 허한 영혼에 멈춰버린 세상 네. 저는 제 그 방에서 정치적 얘기를 좀 물론 이제 이명박을 까는 거는 괜찮지만 그 외적인 것들은 좀 삼가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민주통합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통합진보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진보신당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못 따르게 되면 굉장히 서로가 본의 아니게 다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우리가 그거 갖고 논쟁을 벌이는 장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이명박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가차없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이 방이 그렇다고 정치적인 어떤 거를 쭉 추구하고 그런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도 해주시고 또 마음을 좀 이렇게 가져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공부한 지 한 4년 됐는데요. 이번만큼 시험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집회 참여하고 해서 뭐 공연이다 같이 겹치다 보니까 공부를 좀 못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회도 일부러 좀 빠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장학금 받으면 술 살 때가 많아서 하여튼 뭐 지금 제가 장학금 받으면 기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장학금을 못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얼마 안 돼요. 우리 또 스터디 친구들한테도 또 한턱 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쏴야 될 때가 많아서 장학금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그 미장센 영화제 제가 출연했던 작품이 출품이 돼서 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미장센 영화제가 지금 11주년이 됐어요. 예, 11주년이 돼서 아주 뭐 성황리에 어제도 오늘은 이제 폐막식인데 아주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해마다 한 작품이나 두 작품이 미장센 본선에 올라가서 늘 미장센 영화제에 참석을 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또 관객과의 대화도 하는데 요는 이제 그 미장센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감독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스태프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두 개의 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우리 두 개의 문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한 감독이 자기는 봤는데 너무 그 다큐 중에 이렇게 좋은 다큐가 없었다. 이렇게 완성도 있는 다큐가 없었다. 영화가. 그리고 객관화시켰던 이런 부분이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강하게 권하는 또 주위 사람들 역시 이 입소문을 통해서 꼭 봐야 되겠다. 네,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는 강호달님께서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강호달님 지금 문 열어주세요. 지금 여기가 민중의 소리가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와가지고 좀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의 문이 지금 굉장히 절찬리에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는 진보신당에서 용산 CGV를 통째를 빌려서 공연을 영화를 상영하는 걸 같이 관람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민주통합당 사람들이 또 모여서 용산 CGV에서 단체로 관람한 것 같습니다. 지금 16개의 가변관이었는데 지금 27개인가 9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제가 불안한 것은 약속을 그때 했는데 3만이 넘으면 머리를 깎아온다고 했는데 이거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 한 10만 원 넘을 것 같아서 머리를 깎아도 3번을 깎아야 되는데 지금 출연 중인 역이 있어서 좀 조금 걱정인데 그들이 강하게 나한테 머리를 깎으라고 요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깎으라면 깎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사람들한테 이 두 개의 문 전단지를 주게 되면 이거 보려고 그러지 않아도 보려고 그랬다. 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토요일 날 그 광화문에 있는 그 스페이스 공간 거기서 인디 스페이스 공간 거기서 이제 단체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한 30명 모여서 단체로 지금 예약을 해놨습니다. 혹시 뭐 시간 되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봐도 됩니다. 2시 30분부터 보니까 그때 한번 시간 좀 내서 시간 있으신 분들 보면 되고요. 아무튼 두 개의 문이 좀 더 많이 봐서 10만이 넘게 되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입이 오르내서 김석기가 다시 청문회에 서서 얼마나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무고하게 25시간 만에 6명이 불에 타 숨지는 그런 것을 그런 상황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김석기를 청문회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좀 시간을 내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10만 아니 더 많이 뭐 전 국민이 다 봤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많은 분이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머리 깎으면 그 스님 같아요. 스님 나름 괜찮습니다. 아마 SK 엠뱅크라는 옛날에 CF가 있었는데 그걸 보시면 제가 머리 깎은 스님 복장이 나옵니다. 저는 이 머리 위가 조금 이렇게 스님 도가 좀 통한 스님들이 나오는 머리가 조금 튀어나와서 아주 머리 멋있습니다. 아니 보라색으로 염색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진짜라.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보라색으로 염색해라고 해서 어떻게 다니라고 길거리를. 머리 깎은 거는 다닐 수 있지만 이 발칙한 청취자님이 너무 발칙한 생각을 하시네. 그렇죠? 네, 지금 밖에는 우리 또 훌륭한 가수 강호달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노래 하나 들으면서 좀 시간이 남았지만 앞으로 그냥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호달님의 노래 꼭 안아주세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바람결에 눈부신 하늘 소리 없는 구름 위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힘찬 새들의 날개짓에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알 수 없는 그 두근거림이 사람과 사람을 잇네 예. 한숨 짓는 그대 어깨 위로 희미하게 비춰오는 여린 불빛 유혹하며 다가와 살포시 숨죽이네 쉽지 않은 세상 그 누구도 다르지 않을 거라 그 손 맞잡고 같이 웃고 가슴과 가슴 안고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비가 그치고 뒷걸음치는 검은 구름 사이 물 위에 별빛이 반짝이고 같은 세상을 찾고 있는 그들이 나와 어깨춤을 같이 추고 새벽이 다가와 다름없이 태양이 뜰 터이고 다름없이 달림이 뜰 터이고 그 손 맞잡고 같이 웃고 가슴과 가슴 안고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힘없고 소리 낼 수 없는 사람들 햇살 속으로 간신히 손을 내민 사람들 그 손 맞잡고 같이 웃고 마음과 마음 안고 꼭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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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네, 꼭 안아주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옆에는 우리 가수
가수 강화달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다스키고 좋아요. 언제부턴가 제가 팬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셨나요? 네. 네. 제가 4.1 총선 전에 그 누구야? 그 여긴동 감독님 그때 네, 그렇죠. 출판 기념일 때요. 그때 네. 처음 봤어요, 솔직히. 아, 네. 근데 뭐 별로 호감이 없었어요. 네, 그럴 만도 하실 것 같아요. 어. 상황이 좀 그래요. 그때 그죠? 네, 네. 그때 뭐 이렇게 저분이 가수야? 네. 전 솔직히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됐는데, 네. 너무 파워가 있어요. 제가요. 네. 아,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노래 틀어주면서 이은미랑 네. 이혜영인가요? 이해영. 이혜영이 맞나? 연분홍 치마 부르는 사람이 누구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봄바람에. 한영애 선생님이요. 한영이. 네. 이혜영이. 한영애 분을 둘 이렇게 믹스하는데 좀 좋은 거로.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 너무 칭찬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인데. 예. 아니 진짜 그래서 언제 한번 네. 맨발로도 한번 공연을 해보세요. 반은. 근데 또 맨발의 디바는 또 이유미 선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있죠. 근데 어느 날 한 거는 맨발 벗고 하는 거지. 네. 벗어 던지고. 가끔 이제 힐 신을 때 답답해서 힐 벗을 때는 있어요. 네. 힐 때. 네. 그래요. 오랜 시간 보는 건 아니지만 짧게 사실은 굵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 때 좀 디프리가 좀. 네. 어쨌든 뭐 굉장히 반갑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래도 잘하시고 또 미모도 뛰어나시고. 그런지 지금 사실 어쩌다가 조금 이렇게 운동권도 아니고, 그렇죠? 운동도 해본 적도 없는데 네. 운동권 쪽에 어떤 이렇게 뭐 어려운 사람들 쪽에 가서 노래를 많이 해줘요. 돈도 네. 잘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돈 진짜 안 실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어떤 나름의 소신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어쩌다 보니까 저같이 네.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는 꼭 거죠. 솔직히 네. 말씀. 거짓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소신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나고 오니까 요즘 그런 생각들을 해서 제가 내린 약간의 결론인데요. 네. 음악 시작하기 전부터의 그런 저의 어떤 성향들, 어떤 사고 방식이나 뭐 삶의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 이미 예견돼 있어. 예, 나도 모르게. 네. 그런데 실제 음악하고 관련되는 거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음악의 활동에 관련돼서는 음악이란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그쵸. 거여서 또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인식 자체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구속되면 되게 쉽지가 그쵸. 않잖아요. 민중 가수라 하고 뭐 운동권 가수 아니면 어떤 가수라고 칭하게 되면 그렇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음악이란 자체가 어느 뭐 단체나 어느 뭐 사상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 게 또 음악이잖아요. 네. 하는 자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의식은 좀 관심이 있었었던. 근데 일집이 나오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실은 일집 맨날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사적인 가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인. 네, 어떤, 굉장히 뭐 하물며 저 농담식으로 아니 정말로 심하게 채워서 만든 곡들이라고. 네, 그런 곡들이 네 분들에게. 예, 그런 그게 의식이 이 안에 있었고요. 있습니까 혹시? 그게 이제 우연찮게 그거 안 된 했어요? 게 미안해요라는 곡인데요. 미안해요. 네, 여기 미안해가 없네. 그렇군요. 네. 네, 열악하고. 아니, 다시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이 곡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 네, 틀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안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어디? 네, 거기에 있죠. 여기요? 네, 여기? 네, 미안해요.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고 네,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우리 방송이 네. 참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자, 노래 일단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댔죠. 무슨 의미인지 차갑게 식어버린 말 끝에 단단히 굳어버린 몸짓에 환하게 웃음 짓던 얼굴 쉼없이 울리던 심장 소리 행복이란 작은 끝줄임도 내게는 너무 큰 세상이었던 듯 애써 감추며 모르는 척 뒤돌아서서 멍한 눈망울 가슴 저린도 미칠 듯이 밀려오는 그리움에 헤어날 수 없어. 난 정말 안 되는 거니. 이미 시작된 엇갈림 속에 다시 사랑은 멀어져 가고 알면서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 마음 미안해요 미안해요. 애써 감추며 모르는 척 뒤돌아서서 멍한 눈망울 가슴 저림도 미칠 듯이 밀려오는 그리움에 헤어날 수 없어. 난 정말 안 되는 거니. 이미 시작된 엇갈림 속에 다시 사랑은
같이 들어봐야 될 곡인 것 같아요. 그 우리 강마달님은 시골 소녀예요, 그죠? 네,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 어떤 계기로 이렇게 무작정 상경하셨는지. 무작정은 아니었고요. 계획하에. 그렇죠. 네. 계획하에. 그, 가수가 되겠다는 아주 푸른 청년의 그렇죠. 꿈을 꾸고. 네, 기타 하나 메고 펜 하나 메고. 그래요.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보면 나름 이제 아이가 성취욕이 있잖아요. 네. 만족도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욕심이 있어서 아직은 아니다. 더 네. 해야 된다는 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강호달님은 지금 어때? 성취도가? 그러니까 우선은 뭐 음악을 해야 한다는 거는 이뤘잖아요. 꿈을. 그렇죠. 네, 지금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평생 음악을 할 것 같으니까 꿈은 이뤘는데 그 이룬 꿈을 어떻게 유지해 가는지가 저한테는 관건인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좀 더 잘, 확장시키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네. 우리가 이제 연극하는 사람의 소원이 그런 거였거든요. 소극장을 하나 가져서 네. 거기서 연극을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가수하는 사람, 가수들도 노래하시는 분들도 자기 콘서트장을 하나 마련하면 네. 그만큼 좋은 게 없지 않나라는 그거 아닌가요? 그거? 그것도 좀 큰 것 같고요. 저희한테는 우선은 음반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그러니까 또 그 물론 많은 기획사들이 있긴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음악이 변방의 중에 변방이어서 그런지 제가 제작들을 안 하시려고 해요. 제가 1인 기업을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하다 보니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즘은 조금 많은 사람들이 1인 뭐 이런 레이블을 만들어서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완전 대기업 그런 뭐 기획사에 소속되지 않으면 조그만 레이블을 만들어서 서로 뭐 공동체를 이루어서 뭐 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1인 그 레이블을 만들어서 음악을 한다거나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뭐 그 쉽지 않은 거지만 네. 그래도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다. 네,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조금 욕심이 있다면 요거를 더 해보고 싶고 해서 이거를 같이 나누고 싶고 공유하고 싶다는 게 굉장히 강해요. 네, 네. 그런 기회는 이제 뭐 연세라고 하기 뭐하니까 나이가 어리시니까 네, 많이 어리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과정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6월달에 저 이제 공연도 끝났었는데요. 6월달에요? 예, 6월 1일날 저 이집 쇼케이스를 했었었죠. 제가 본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오셨었잖아요. 갑자기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가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네, 공연 뭐. 근데, 조금 규모 있는 공연장에서 하고 뭐 이러니까요. 실제 저의 상황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쉬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정리했어요. 앞으로 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뭐 가는 방향성 이런 걸 좀 새롭게 좀 뭐 고민하고 할 수 저는 있게 그걸 된 것 보면서 같아요. 네. 뭐 다음부터는 소극장에서 전국 투어를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큰 극장도 네. 큰 극장을 계속 갈 수는 없겠지만 네, 또 그렇게 하면서 큰 극장의 경험이 네, 또 나름 다른 거니까 네. 그것도 저는 좋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물론 저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 혼자 지금 상황에서 그런 중국장을 하기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버거운 그렇죠. 버거운 금전적으로도 상태라. 그렇고 뭐. 그래서 뭐 좋은 기획사, 제대로 된 기획사, 공연 기획사가 진행하는 공연 아니면 제가 진행해서 하는 공연은 그건 너무 에너지를 너무 소비하는 일이라. 네. 맞아요. 보통 그렇게 하나 그 중국장 거기가 네. 중국장이니까 네. 중국장 정도 콘서트를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선은 뭐 제작 비용이 무대 쪽에 굉장히 배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무대 디자인에서부터 뭐 조명, 네, 조명, 음향, 또 스태프들 거기에 관련 극장이 크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도 많으니까 네. 투입되는 그 인원도 많았던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글쎄요, 한 금액을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제가 네. 또 모르잖아. 네. 다음에 할 때 네. 뭐
제가 제 일은 못해요. 네, 내 네. 걸 못하지만 남의 걸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하니까 되게 또 모든 스태프들도 그렇고 좀 싸게 같이 도와주는 뭐 이런 제가 식으로. 아는 분 아주 친분이 많은 건 아니지만 네. 뭐 회장님이라고 하는데 네. 우이도의 한 그분 말과 다른 사람 말에 의하면 거기 테마파크 비슷하게 하는데 뭐 통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좀 하고 있는데 한 300만 평이 된대요. 아, 그래서 네. 그 연결이 되면 거기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하는 분도 예를 들면 네. 충분히 이렇게 조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해봤어요. 좋죠. 그래서 네. 몇 사람 더 이렇게 연결해서 거기다 같이 네. 그분은 이제 좀 좋은데 돈을 쓰시는 분이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그런 분들이 좀 그쵸. 저희 공연이나 음반 이런 거에 좀 후원하시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네. 아름인데 네. 몰라서 그래요. 네.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같이 그러게요. 대체로 뭐 클래식이나 이런 국악이나 이런 쪽은 대려 혼자가 많죠. 예, 후원대가 많고 국가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뭐 지원금도 되게 많은데 대중음악 쪽은 많지는 않아요. 거의 이제 없다고 이게 봐요. 그게 대중음악이라는 것들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네. 우리가 밤무대에 많이 대중음악 하는 사람 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원금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가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네. 라는 거고 이제 이게 국악이나 뭐 이런 분들은 나름 예술의 부분에서 아무데나 쓸 수 없으니까 네. 최저 생계비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하는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창작 지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지금 저는 밤무대가 없는데. 네. 뭐 노래 자신의 노래는 다 좋아하겠지만 네. 여기서 이제 뽑은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거 하나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소리쳐라는 곡을 듣고 싶은데요. 이 순간. 소리쳐. 네. 아, 좋아요. 예, 노래 한 번 더 듣고요. 네, 네. 왜냐면 중요한 건 노래를 많이 들어야 되죠. 감사합니다. 네, 소리쳐 듣겠습니다. 계속 살아가야 해.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낯선 사람들 속 저망치 자신을 앞세우고 굴할 것 없이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던 자신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어디에 내팽개친 거야. 소중한 사람. 예. 소리쳐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예예예예예예예예. 사람들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소리쳐. 계속 살아가야 해.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자신은 손 안에 있고 순간 길은 여전히 멀고도 멀어.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던 온전한 자신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연약한 사람. 예. 소리쳐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연약한 사람 소리쳐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소리쳐 사람들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소리쳐 사람들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소리쳐 네, 소리쳤습니다. 소리쳐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셨겠죠? 네. 헬로 그런 날, 어우 어서 오세요 그런 날님. 그래요. 그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분들과 또 안면을 트게 되면 네. 나중에 충분히 또 다른 게 있다고 봐요. 네. 우리의 앞날은 늘 희망적이고 밝아요. 그렇죠. 아, 네. 그럴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 뭐 9월 달부터 콘서트 한다고요? 9월 8일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음. 광주, 부산, 네, 대전, 뭐 인천, 뭐 그렇게 지금 다 날짜는 나와 있는 겁니까? 광주만 지금 네 광주가 10월 13일로 그 예정이 됐었었는데 그때 시즌에 다 광주 자체가 다 축제 기간인데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붙어볼 수 있겠니? 그래서 막 그럴 수도 있죠. 유명한 가수들이 쫙 해서 거리에서 뭐 유명한 가수들이 매일 공연을 하는데 누가 돈 내고 보냐 이거지. 네, 달림 씨가 아무리 그래도 할 수 그렇지. 있겠어요? 이래서 그럼 그건 11월로 합시다. 그렇지. 그래서 미뤄졌는데 아직 어. 날짜가 안 잡혔는지 연락이 그래요? 없네요. 네. 제주도는 언제예요? 9월 8일요. 제주도 9월 8일. 네. 9월 8일 토요일. 토요일. 제가 시간이 되나 모르겠어요. 같이.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극장 200석 되는. 네. 좋네요. 아주 제가 처음 제주도 갔을 때 아는 분 거기에서 재즈 피아니스트인 분 공연 게스트 때문에 제가 제주도를 처음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8년 만에 제가 그 무대를 다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다른 데는요? 부산은 며칠? 부산은 그 해운대에 있는 대극장 문해 대극장인가 이렇다는데 거기는 좀 커요. 대극장이면 큰데. 근데 이제 대극장이 천석 광주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기획을 하시는 자신들이 네 공연 기획을 그러네. 하시는 분 진행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조인을 하게 잘 돼서요. 됐네요. 네 그래서 진행이나 관객 동원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하고 그래서 그래. 공연만 하게 되는 상황. 그러면 어디야? 그 제주도도 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제주도는 글쎄요 아름아름 공연도 좀 많이 갔던 것 같고 공연 나쁘진 않죠. 제주도 공연장이 어디예요? 문해회관 소극장이라고요. 그러면 그 제주시에 있는. 시에 있는 거. 네. 제가 강정을 자주 가서 강정 네.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이렇게. 저 근데 200. 네 좋죠. 네. 아니 근데 생각이 뭐 그런 연계성도 있고 뭐 이래서요. 그러니까 낮 공연, 2회 공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네. 그렇다고 뭐 공짜는 아니고 네. 예를 들면 뭐 반값 네. 뭐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네. 콘서트가.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태어나서 발레 공연 네. 그 러시아 볼셰비키 발레 그때 8만 원인가요? 네. 8만 원 주고 본 거와 이번에 5만 원 주고 사람 태어나서 처음 현금 네. 냈어요 현금. 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유수에 무슨 어디 나름의 이름 믿으시는 분들이 어디가 요새는 공연 티켓 많이 하니까 같이 사진 찍죠? 아니 근데 전 그쪽은 초대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웬만한 이제 방송 프로모션 몇 석만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공연이 되고요. 그건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제가 표를 사서 드리거든요. 그래요. 가족들한테. 잘하셨어요. 아무튼 내가 그게 아니라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간다고. 네, 감사해요. 그렇죠. 네, 표 사고 와주셔서 그 덕분에 그래서 흑자가 나가시고. 그래요? 네. 잘 됐네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까지 표를 파니까 흑자 공연이 그렇게 되는 해야 것 돼요. 같아요. 이제 네. 조금 욕 먹어도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서로가 좋지. 아니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요. 지금 유명한 분이 오시니까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아니 예. 말은 계속 해도 돼요. 말은 안 나오니까 사진에.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쑥스러라. 우리 그런 달님 우리 강호달님이 11월쯤에 공연하러 갑니다. 사람들 좀 모아주세요. 얼마 안 비쌉니다. 한 5만 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오케이. 네. 바로 대답해.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날입니다. 아주 광주에서 강호달님 알아요? 안 되는데. 그래 반가. 네. 그래요. 어쨌든 12월 달까지요? 12월 달은 지금 계획되는 건 조그만 소극장에서 한 달 공연을 해보려고요.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그래요? 기타 하나 들고. 그런데 초대 가수도 없고? 이제 한 달을 하니까요. 지금 생각은 우선 기본은 기타 하나에 달린 노래만 기본으로 하고, 근데 날이 많으니까 어느 날 선생님 오셔서 토크로 이렇게 토크로 돼. 노래는 아니고 토크는 돼. 토크하면서 이렇게 노래할 수도 있고 그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로 난 토크하고 노래하고. 네 다양하게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요. 좀 흔쾌히 저는. 그럼 막상 어제 대관이 거의 된 것 같았거든요. 어제 담당자를 전화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연락 준대더니. 어디를 잡았는데? 산울림 소극장이요. 신촌에 연극하는 산울림? 데죠. 네. 근데 무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죠. 원형으로. 예, 원형이고 그리고 백석 안 되는 거. 근데 거기가 좀 비싸지 않아요? 한 달 대관하니까 글쎄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몇 천만 원 들여서 공연도 하는데. 거기도 몇 천만 원 되지 않아요? 아니요, 한 달 대관하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었어요. 네. 보통 저 대학로가 그 정도면 70에서 100만 원이에요 하루에. 그렇죠. 여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래요. 다행히도. 그게 외지니까. 네. 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계시는데 기대하고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네. 그러니까 거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건데 그 될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니 아직 연락이 없어서 좀 불안하긴 하네요. 네. 그래 지금 아마 공연장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12월까지 돼가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서 네. 의외로 공연이 없는 것 같다고 다들 적자 나서 되게 힘들다고 그러시던데 의외로 공연장이 없어요. 대학로에 네. 공연장이 150개 거의 200개가 돼요. 네. 근데도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극은 예를 들면 성공하는 건 10편도 안 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연극하는 사람들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 코가 석자라. 그렇죠. 네. 자, 또 노래 한번 듣고요. 뭐 들을까요? 저는 덕백을 들을까요, 이제? 덕백 좋습니다. 듣고 싶은 거 다 듣는. 어둠이 지친 터널 속에 난 항상 있을 거라. 무엇들이 그렇게 진실인지 알 수도 없을 수도. 그런 후에 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모습들 속에서 그 언제나
지고 말았을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우물 속에서 난 헤매다가 난 항상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속하지 못했었지. 언제쯤에서야 날 받아줄 수 있을까란 기대 속에 또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쌓여진 삶 속에 파묻혀 그렇게 힘없이 부둥켜안는 세상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나를 바라볼 수 있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우물 속에서 난 헤매다가 난 항상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속하진 못했었지. 언제쯤에서야 날 받아줄 수 있을까란 기대 속에 또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쌓여진 삶 속에 파묻혀 그렇게 힘없이 부둥켜안는 세상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나를 바라볼 수 있게. 그래 쓰러져도 다시 쓰러져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웃음 짓고 아무 일 없던 듯이 그게 나인 걸. 그게 나인 걸. 그게 나인 걸. 절망에 지친 사람들이 더 이상 날 붙잡지 않게 해줘. 이룰 수 없는 꿈조차도 날 포기할 수 없게. 네, 독백. 사실 독백은 마지막에 다 들어야 되는데 조금 잘라 먹었어요. 아 그랬어요? 다 끝난 거 같아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요. 그 이제 여성으로서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쁜 사랑도 해보고 싶고 그죠? 네,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네, 아주. 결혼 행복한. 계획은 결혼 계획은 1년 6개월 후에요. 딱 네. 내년도 1년 6개월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1년 6개월. 네. 그래요. 내가 그분을 좀 뵌 것 같아요.
같이 뒷불 하셨잖아요. 그렇죠. 되게 멋있어요. 듬직하고. 네. 듬직하진 않아요? 아 근데 그런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실은 정말로 그 20대 또 연애를 못 해봤어요. 제대로 된 연애를. 뭐 그 이후에도 연애 해야지 뭐 싶어서 이렇게 그 이후라면 지금 30대예요? 20대 아니에요? 아, 네, 28인데 까먹었군요. 네. 아, 제가 이렇게 말리는군요. 아, 네. 10대 때. 10대 때 연애를. 20대 중반까지. 네.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 연애를 못 해봤다. 그렇게. 아니 뭐 전혀 그렇다가 뭐 그렇게 해서 그 뒤에는 연애한 것 같은데요. 뭐 그런데 뭐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네 어느 순간 실은 강정에서 만났어요. 강정문화재 갔다가. 얼마 안 됐네 그러면? 얼마 안 됐죠. 원래 알고 있는 있었는데? 거는 되게 오래됐는데 우연찮게 또 그 제 지인분들이 그 저 지인이기도 하고 그분의 지인이기도 한 분들이 저희를 계속 연결시켜 주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랬던 상태였는데 뭐 전혀 만날 기회도 없고 관심이 없다가 강정문화재 가가지고 제주도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럼 뭐 저희도 강정 계속 같이 연대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8월 달 7월 30일 30일 예 그때부터 하는 때 네. 이제 8월 1일 날 갈까 지금 네. 비행기 끊었어요? 공연 하루요. 공연 초대하셔서 거기서 뜯어주는 거예요? 개런티는 없는 대신에 비행기를 끊어준다고 해서 네. 비행기표가 없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여기서 지금 그래두고 이분이 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가수들은 자기 음반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다. 청취자분이구나. 네. 자기 할 때는 어때요? 별로 좋지 않죠. 좋지 않아요? 좋지 않. 예, 네. 1집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솔찬게 많이는 아니지만 계속 꾸준하게 지금 4년이 흘렀는데 음반이 팔리고 있고. 네. 그런데 1집은 정말 안 들었어요. 너무 듣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2집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자기가 자기 걸 직접 듣는 거보다 이렇게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듣는다든지 아니 밖에 나갔는데 누가 그걸 틀어서 듣는다 할 때 기분이 어떠시냐? 불편해요. 불편해요? 제 음악을 듣는다는 자체가 불편해요. 네. 저는 가수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곡을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네. 거의. 네. 우리는 연극하고 끝나면 한 보름 되면 다 잊어먹어요. 네. 머리가 없어요. 또 하게 되면 또 외우시잖아요. 저희는 계속 공연 때 곡을 하게 되니까 외우고. 그런가요? 네. 외우고 그렇군요. 계속 리마인드가 되니까. 그렇군요. 아니 뭐 진짜 100곡도 막 하는 것 같고. 네. 음이 다 틀린데 그걸 찾아서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런가요? 무대에서 연극 외우라 그러면 못 외울 것 같아요. 제가 무대 쓰는 게 고등학교 때 제가 연극을 했었거든요. 음악 하는 거를 친구들이 알기 전에는 제가 서울 올라가서 연극하는 줄 알고 연극하다가 연극하는 줄 아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음악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대사를 어떻게 외웠을까 제 가사도 공연할 때마다 헷갈리고 이렇거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 네. 이 사람 이상한 얘기를 해. 내 30대 아니에요, 이 사람아. 네. 무슨 30대가 20대 저 20대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20대 넘으면 30대가 20대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저분은 저에게 20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그렇지. 맞는 말씀이신 그렇지. 거죠. 그렇지 맞는 말. 아주 정확하신 말씀이신 거죠. 아니 20대는 얘기했는데 잠깐만. 네. 기분 좋네요. 네, 좋습니까? 네. 그래요. 아이고. 가만있어. 무슨 질문을 다 까먹었다. 그래서 사랑 얘기를 하시.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요. 사랑. 네. 그렇죠. 사실 그 예술하는 사람이 사랑을 안 해보면 네. 제대로 된 여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채워서 곡들이 너무. 그게 그거죠. 네. 체인곡. 지금은 이제 뭐 리메이크 앨범 만들고 3집도 만들어 하니까요.
기대돼도 어떤 곡들이 나올지 이런 충만된 사랑의 저 아닌 타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랑 느낌을 받는 거 그러니까 가족 관계 아닌 저와의 오케이. 정말 모르는 타인 그 이성에게 느껴지는 이런 사랑의 감정을 네 어떻게 나올까 네 기대돼요. 그래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3집 나온다고요? 내년에는 리메이크 앨범을 하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3집 앨범 만들어야죠. 그래요. 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벨지문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그 언젠가 그 평화 콘서트인가요? 숲 평화 콘서트. 네네, 인산. 인권 평화 숲 콘서트 거기 어디야? 네네 남산 거기서 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거기서 초대할 때 뭐 개런티도 안 주고 네. 그리고 뭐 준비도 안 해놓고 이런 맨바닥에 네. 무대 다니고 저도 그랬지만 네.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불만을 토로하시고 네. 뭐 대학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이 이런 사실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아니라고 하면서 가끔 자기도 모르게 학번이 몇 번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 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렉스는 아니면 그런 건 없습니다. 아주 심했죠. 그러니까 저는 대학을 안 가고 싶어서 안 갔어요. 그 중학교 3학년 중학교 때 저희 진로를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하고 사업계하고 실업계, 했을 때 난 대학을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골이니까 서울예전 실용음악과가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할 의미가 없고 뭐. 없으니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상업계를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저 나름의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었는데 서울 올라와서 어느 공간을 갔더니 사람들이 다 너나 것 없이 첫 인사가 몇 학번인 거라고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네.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뭐 내가 대학을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내 의지대로 한 건데 왜 이렇게 내가 죄스러워야 되고 창피해야 되고 그 대화에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 이게 뭐지란 고민이나 충격이나 되게 심하게 그게 겪었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원했던 안 했던 대학을 뭘 가서 중퇴한 거랑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경험했던 사람하고 경험 안 했던 사람 차이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뭐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 하는데 의원중에 지들끼리 모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서울대 사람들은 무슨 서울대 모여 했는데 어느 날 모이면 서울대끼리 모여. 네. 뭐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문화가 희한하게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게 만드는 사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나름 되게 한동안 열등의식 자격지심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때 혹시 뭐 다시 서울예전이라든지 가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공부를 했죠. 그러고 나서 그런 문화를 접하기 전에 그 서울 올라와 보니까 서울예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죠. 재수를 했어요. 그때 회사를 다녔었는데 때려치우고. 그런데 한 번도 뭐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고 공부를 화성학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몇 달 해가지고 붙을 수가 없었죠. 애들은 뭐 진짜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하는 네. 그래서 첫 해는 서울 예전만 원서를 냈었고 그 또 재수를 했죠. 그 학교 들어가고 싶어서. 그 방법 외에는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무턱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또 실기 시험 한번 쳐보고 나서 2년째 준비를 해보는데 턱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학을 또 지원을 했죠. 무슨 대학의 건축과였는데요. 그 자격증 따면 빌려주고 그러면 얼마씩 받는다더라. 네, 그걸로 생활비 하면서 음악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없잖아 했는데 그랬는데 합격까지 했는데 마침 재즈 아카데미가 생긴 거죠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학원이 생긴 거예요. 대학로에 있는 거예요? 네. 원래는 논현동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용음악과 이런 학원도 거의 없었던 데라 근데 정식 학교 거의 표방을 하는 재즈 아카데미가 생긴 거죠. 그리고 대학 때려치고 재즈 아카데미 들어갔거든요. 잘했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의 아까 말씀드린 의지대로 괜찮았어 이러는데 뭐 너 노래하냐? 너 사람들 만나는데 너 노래하냐? 그럼 너 몇 학번인데? 너 어디 학교 나오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죠 또. 네. 전 노래만 이러는데 나 가고 안 가는 것 이러면서 그때 되게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강화도님 팬이 많네요. 그래요. 여기 뭐 강주 가면 꼭 오겠네. 저 아까 그런 날님 말고 또 강주 네. 팬이고 뭐 그래도 고님도 좋아하고 노동 기타 이분은 꼭 하나 주세요를 안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혹시 팬들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저 그 스케줄 얘기 안 알리지도 했어요? 않았어요. 난 제가 트윗은 알렸어요. 아까. 아 그러셨어요? 오전에 여기서도 조금만 날렸고요. 아 그래요? 제가 왜 그런 걸 물어봤냐면요.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네. 스스로가 그걸 극복하기가 음,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읽어야 된다는 그 필독서 네. 제가 옛날에 네. 그걸 다 읽은 거야. 네.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죠?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2008년도에 촛불 들고 네. 제가 방송대에 들어간 거예요. 아 정말요? 지금 4학년이에요. 저는 이번 학기 끝났어요. 드디어 6년째 뭐 다녀가지고. 무슨과? 아 실용음악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경력이 돼서 학교에 강의를 나가게 됐는데요. 고졸이라고 자꾸 안 돼. 오케이. 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정말 그치, 맞아요. 뭐 그까지 졸업장 갖고 뭐 따버리지 뭐 들어가서 그쵸. 6년째 다녔는데 잘했네요. 이번 학기로 좀 패스한 것 했어요? 같아요. 네. 축하합니다. 네. 그럼- 근데 왜 다니는지 아니 저는 왜 다니는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들어가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깊이가 좀 있더라고요. 음. 제가 이제 미디어 영상인데 네. 그래서 매시 미디어 때문에 들어가게 된 건데 네. 지금 미디어 왜곡된 거라든지 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 깊이를 알게 돼서 네. 저는 더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올해 저도 4학년인데 졸업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네. 어.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따갔는데 2년 반 만에 그 학교도 잘렸어요. 비정규직. 그렇죠. 제가 작년인가요? 그 대구 쪽에서 아는 분 교수가 이제 강의를 한번 특강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력서를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력서가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네, 내렸잖아요. 네. 3학년 이렇게 예.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좀 여기 일이 좀 있어서 네. 수련됐네 이렇게. 네. 네. 내가 세상 참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경험한 사람은 그걸 모르는데 안 했던 사람은 엄청 힘들어요. 그거를 뭐 심지어는 평생 갈 수도 있고 네. 뭐 짧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극복하셨네요. 네. 지금은 네. 그렇네요. 네.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는 왜 이렇게 가방끈이 짧은데 왜 주변은 다 가방끈이 큰 사람만 있지만 이러면서 막 의기양양하면서 막 맞아요. 내가 좀 혹시 그래. 그 집안은 삶이 어떻습니까? 집안. 저희 집이요. 저희 집 여전히 저희 어머니 공공그룹 나가시고요. 일단 네. 노래 들어야 되나요? 아니 괜찮아요. 노래 네. 나중에 들어도 돼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진짜 가난했거든요. 집이. 네. 가난해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얘기하지만 굉장히 힘들게 저는 살아왔거든요. 네, 근데 네. 나는 힘들다 생각 안 했는데 네. 서울에 올라와서 연극하면서 올라왔는데 다들 힘들었대요. 네. 얘기 들어보면. 네. 근데 나의 뭐 반의 반도 힘들지 않았던 사람. 네. 근데도 힘들었다는 거지. 네. 그런 차이. 저도 힘들지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뭐 인터뷰나 이런 거 기사 나는 거 보면 뭐 별 아르바이트 다 하고 고생을 했다 그러는데 전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되려 네. 살면서 뭐 혹시 뭐 좌절을 한다든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좌절은 한 번 있었어요. 좌절 한 실은 번. 바닥을 어. 심하게 치는.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왜 음악을 해야 되는지, 뭘 위해서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뭐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자신이 부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음악을 그만둘까라도 생각을 했었었고 좀 바닥을 심하게 쳤었죠. 무슨 또 예를 들면 또 원망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주변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그런 것도 있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꿈을 가진다는 자체가 그런 저한테 주는 축복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현실에 대해서 좀 눈을 빨리 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음악을 해야 되면 뭐가 필요한 거지, 주변이 어떤 거지에 대한 항상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항상 찾아서 뭔가 대체하려고 했고 그렇게 진행돼 와서 그랬었는지 원망할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할 대상도 없었고
네. 왜 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님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거기다 도와달라고 그렇죠. 요구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은 뻔히 아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라는 투정을 해요. 네, 원망하고. 네. 그래. 아주 뭐 바르게 훌륭해. 아니에요. 이거 또 찌어져야 감사. 그런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새 한 마리. 네, 좋아요. 네, 한번 들어갈게요. 네. 그 어디쯤일지 모를 길 위에 멍하니 서 있는 하루 시큰거리는 코날 위로 날아오르는 작은 새 한 마리 정신없이 달려가는 시간들 길들여져 가는 꿈들 썩어거리는 가슴 위로 날아오르는 작은 새 한 마리 사라져가는 골목 귀퉁이 맑은 눈망울 작은 새 한 마리
그 저한테 잘 질문이 물어볼 게 많다고. 그러게요. 저한테도 음악 나오는 사이에 계속 질문을 제가 해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네. 질문할 게 없어요? 끝났어요? 아니요. 아니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니 저도 이제 의도되지 않게 그런 집회 현장 이런 데서 음악을 하게 됐는데요. 다른 누구보다 되게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사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조금씩 중간중간 네, 얘기를 해서 뭐, 네. 저는 이제 그 제가 어렵게 자라왔고 어렵게 공부도 했고 그다음에 진짜 어렵게 공장도 다녀봤고 이런 네.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한 두세 개의 제가 변화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변화되는 시기가 40살 되던 때 네. 친구가 이제 과로사로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더 덥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너무 아둥바둥 살았지 않았냐 이런 느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내려놓게 되니까 일단 그 친구는 죽었지만 나는 사지가 멀쩡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갖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축복이다. 네. 왜요? 아니요. 근데 그 이 축복이 우리가 이제 40살이라는 나이가 반이라고 할 수도 네. 있지만 굉장히 많이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금 사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 전에 죽었던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불리하게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이 굉장히 감사하다. 이 감사함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동안에 누구한테 받았는데 그분들은 지금 없을 수도 있고 친구가 죽었듯이 친구한테 같이 나눌 수도 없으니까 그럼 지금 옆에 있는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한다든지 내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웃을 수 있는 곳에 네. 같이 가서 일을 하면 그것이 곧 나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게 보면 또 이 집회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고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같이 가다 보면 네. 이것도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한 제가 번 가면 또 가게 되고 막 이런 그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예. 안 가게 되면 궁금해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분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꾼이 되는 거죠. 네. 시위꾼, 뭐 정치꾼 이것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가려가면 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내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차단하려고 노력했고 네.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나누자. 방구 꼈네.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잘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라 그러는데요. 네, 참 네, 인간적인 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너무 긴장했나 봐. 하여튼 그래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네. 나눌 거고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희망의 뚜벅이를 1월달에 했는데 2월달에 그때 느끼면서 우리 노동자분들이랑 같이 저도 노동자지만 특히 저보다 더 힘들게 해고 노동자 이런 분들이랑 한 10년 동안 같이 하겠다. 우리가 보통 삶의 변화가 10년 주기로 저는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 못 모르고 이렇게 한번 가다 보면요. 거기서 그 현장에서 보는 느낌 자체가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처해 있는 지금까지 일상에서 느꼈던 그냥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보여주는 거죠. 치열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요. 저도 모르게 자꾸 빠져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지금도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요.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네. 사실 살아가면서 지금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 되냐,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게 얼마나 되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내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일. 네네. 그러면 오늘을 행복해야 돼요. 왜? 오늘 불행했다면 내일 행복할 확률은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행복하면 일단은 내일은 50% 이상은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또 만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살아가는 행복 전도사 같은 삶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네. 해서 오늘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가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네. 맞는 거죠. 그렇죠. 저도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고심 절대 이 어떤 선을 지켜야겠구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가면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요. 그렇죠. 또 행동하고 계시고 이런 그렇죠. 것은 굉장히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의 앞으로 사는 방향성도 많이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집회나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은 어쩔 수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분들은 네.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굉장히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네.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네, 꾼이 되면 안 된다. 꾼. 네, 그리고 내일을 놓쳐서 내일을 네. 안 하면서 그걸 하는 것은 꾼이에요. 네. 그럼 굉장히 주위한테도 민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가끔 그런 경우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명언이십니다. 뭐 굉장히 지금 반응이 폭발적인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글쎄.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꿔보자. 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방송에서 지금 1시간 약 10분 정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강화달님의 어떤 매력적인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필히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조만간에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제가 힘이 된다면 어떤 거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공연장 많이 와주시고요. 음반도 많이 사주시고요.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간단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니 네,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너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어떤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강호달님 노래 푹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요. 이게 이제 강호달님만의 또 팬카페가 만들어져서 팬카페 있나요 지금? 네, 네. 어디 있어요? 다음 카페에도 있고요. 네, 여러 군데 있긴 있고요. 예. 소수네 그래요? 한 1,700명 정도. 어유 뭐 많네요. 네. 다음에 다음 카페. 네. 강호달님 치면 돼요. 네, 검색하시면. 네, 다음 강호달님을 치면 카페가 있습니다. 가입해 주시고요. 거기서 활동할 때 같이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노래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드릴까요? 네, 기다림 설레임 듣겠습니다. 기다림 설레임 네. 듣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밭잎을 춤추던 곳에 앉아 밤새껏 웃음을 나눴지
명함분 김정명 우리 우승이라도 잡힐 수 있다는 믿음이 민주노동당을 이끌었습니다. 명함분 김정명 우리 우승이라도 잡힐 수 있다는 믿음이 민주